제가 유튜브 영상만 해도 정말 뭐 수백 개가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만큼 기분 좋게 찍는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만든 자료를 보고 읽는다, 여기 틀에 맞춰서 내가 설명한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읽은 책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통합이 돼서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이론이나 개념을 일상생활하고 좀 빗대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찍는 이 자체가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자, 제 이 긍정적인 어떤 감정과 에너지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자신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자, 두 번째 심리기술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운동선수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첫 번째는 라포 형성이지만 그 다음 세션에서는 제가 목표 설정을 항상 합니다. 왜냐? 목표가 있어야지 최단 시간에 가장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옆을 안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 재워라 내워라 갈 수도 있고 저리 둘러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설정해라고 말을 하죠.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목표 설정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개인에게 적정 수준 어떤 목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어떤 목표 설정이 아니라 개인에게 최적화된 목표 설정, 그게 뭐냐? 아이조프, 개별 적정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개인별로 자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있다, 그 영역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잣대가 상대방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돼야지 내 기량을 내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목표 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느냐. 크게는 트라우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동작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하나는 심리, 인지에 관련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동작은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상황을 떠올리거나 할 때 어떤 부정적인 감정, 뭐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을 어떤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걸 자각을 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표 수준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이 5다 아니면 7이다.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거는 낮춰야 되니까 한 2까지 낮추겠다. 그럼 그 격차가 5 같으면 한 3, 7 같으면 한 5 정도 격차가 생긴다. 그 격차를 적는 거죠. 훈련 요구 수준이 되는 거죠. 인지적인 거다. 내가 그 이태원 참사 기억을 떠올리니까 인지하는 어떤 시간이 뭐 어떻더라. 아니면 인지를 내가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적고 그 인지의 수준을 적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는 시간을 뭐 대충 내가 감을 잡으면 전체적인 강도가 한 7이다. 그럼 나는 한
그것도 마찬가지 2까지 낮추겠다 하면 격차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훈련 요구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인 어떤 목표도 서고 인지적인 목표도 서게 되죠. 그러한 목표를 만약 오늘 세웠다. 그러면 그걸 일주일 후에 다시 책정하는 그 사이에 심리기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목표를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빨리 내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다라트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만다라트, 흔히 가운데 최종 목표가 있겠죠. 최종 목표가 있고 그 목표 주위에 8개의 또 각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목표는 또 8개의 각각의 하위 목표를 가지죠. 가령 강한 멘탈 가지기.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뭐 멘탈 훈련이 심리기술 훈련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세부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다라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나의 어떤 트라우마 요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위계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바로 받아버리면 우리 멘탈은 순간적으로 쉽게 말해 정신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는 거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한테 오게끔 만들죠. 물론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바로 정신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거부함으로 해서 그 충격은 완화돼서 나한테 오게 되죠. 반대 역으로 역지사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충격도 그러오는데 우리는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 아니면 그 충격을 극복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역으로 낮은 단계부터 천천히 해서 최고 고강도 어떤 상황으로 훈련하는 위계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를 예를 들면 처음에